불러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어반플로 건축 2022년 비전 플랜, 비전 하우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녹화하고 이한주 씨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틀째. 네. 그죠? 그래서 뭐 어제는 식사도 하고 또 본인이 이제 기대했던 부분과 또 이제 하루하루 또 맞춰나가고 또 새롭게 아는 시간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입사하기 전에 어반플로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떤 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팀이 우리 조직이 움직이는지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 그것은 어반플로 건축이 어떤 재미난 건축을 하고 좋은 건축을 하고 좋은 디자인을 하며 이런 거 이전에 어떤 생각으로 이제 건축을 임하는지, 이게 더 상위적인 이야기거든요. 물론 우리가 건축적인 언어로 결과물이 나오긴 하지만 그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대건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회사의 소개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사회에 발을 디디면서 건축사무소에 입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한소 씨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면 아틀리에 사무실이 많이 있죠. 좋은 건축을, 그다음에 선도적인 어떤 개념과 이론을 가지고 리드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공성에 대한 것들을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 건축물이 한번 지어지면 50년에서 100년까지 가는데 그것이 과연 사유물이냐에 대한 퀘스천이거든요. 보기 싫어도 항상 봐야 되는 것이 이제 건축물이잖아요. 어떤 사회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역량이 되게 출중하시죠. 그다음에 현대사회에서는 미디어의 힘이 많은 역할을, 그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전달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건축설계 구조 현재 더 발전되겠지만 그 결실 자체는 구석원 전체의 것으로 환원되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극단적으로 또 기업형 사무실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어떤 관료 조직이나 건설회사, 어떤 법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어떤 상업적, 사업적인 어떤 성공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회사의 성장도 매우 중요하죠.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회사처럼 이제 분배 원칙에도 되게 충실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치와 제도권에 민감한 구조적 한계, 건축적인 본질이나 어떤 발전보다는 운영과 또 회사의 성장에 포커스가 아무래도 더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현대 건축에서 이런 두 개의 부류의 건축 사무소가 전부는 아니지만, 현대 건축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퀘스천을 갖기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 지금 테크 기업 못지않게 테크업이 가장 그 사회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삶을 막 변화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건축은 상당히 보수적인 산업. 우리도 BIM 설계나 이렇게 테크닉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런 구축을 가기 전에 어떤 도면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 디자인 과정에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로 주거나 뭐 건축물을 3D 프린터로 한 번에 올리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조적인 한계가 갖고 있잖아요. 그만큼 보수이고 한 번 지어지면 어떤 물릴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보수적인 측면에 속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두 개의
어떤 부류의 건축사무소가 전부일 것이냐. 근데 우리도 계속 건축산업도 상당히 변화되고 있거든. 그 정보 양도 상당히 많아지고 일반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아지고 그런 어떤 중간에 어떤 공백, 중간에 수요자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아키텍트들이 과연 있느냐, 또는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어떤 소비자들이 또 좋은 공간을 요구하는, 정말 평당 1,000만 원, 1,500만 원의 어떤 그런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또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 그렇다고 손해값 아파트나 뭐 이런 거보다는 또 가치 있는 공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타입의 건축가 그룹은 어떤 형태여야 될 것인가, 어떤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고, 어떤 우리만의 어떤 독자적인 교육과 질서, 아들리안 사무실의 어떤 개인 리더의 어떤 생각들하고 유사한 거죠. 작가적 정신이나 어떤 지적 태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외적 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죠. 현대에서 사이클이 엄청 빠르니까 기술적인 것도 사실은 축적돼야 되고 계속 유지되고 생존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플로 건축은 이제 기존 건축사 사무실의 유형들의 의문을 좀 가졌어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건축 문화 필요하다고 생각 들었고, 새로운 건축사 사무소의 유형에 도전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에 그것을 다 맡기기에는 훨씬 더 느립니다. 또 정치적인 어떤 성향하고도 도시 제도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건축 전문가들, 특히 도시를 생각하고 건축 설계에 대한 어떤 질적 판단을 중요시하는 우리가 그 법과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되게 묘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제안하고 법과 규제가 만지지 않는 곳에 대해서 제안하는 그런 R&D 기능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팀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하는 건축가 그룹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 말에 우리의 비전이 과연 무엇인가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게 1년 반 전에 우리 생각들을 정리한 것들의 일부분이에요. 여기는 소통하자, 그 다음에 속도가 중요하다, 도전하는 정신도 필요하다,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건축가를 양성하는 그런 그룹이 되지 않겠는가 등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야기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 핵심 역량은 과연 무엇인가? 공간 중심 디자인. 건축가가 당연히 공간을 만들죠. 근데 왜 또 공간 중심이냐? 현대 그 기능들이 엄청 복잡 다단해지면서 주상화, 복합 건축물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예전에 어떤 용도들과 기능들을 수용해야 돼. 근데 그런 다양한 기능들과 동선과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하고 만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엄청난 복잡한 이제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것이 3차원으로 구축되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각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실무에서 또 많은 분들 봤을 때 본인이 그린 선과 그림과 도면들이 실제로 3차원으로 어떻게 구축되는지 실제로 못 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특히 모든 회사의 홈페이지나 뭐 이런
대표적인 작품을 봤을 때 내부 투시도가 몇 장이나 있는지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외관이죠. 배치도 외관, 조감도, 투시도도 외관. 내부 공간에 대한 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높은 좋은 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작품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본질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공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건축가 그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플러스 아이디. 스탠다드 안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을 항상 플러스한다. 이것이 우리의 장점이었고 러버풀 건축이 지금 6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게 된 가장 큰 핵심적인 역량이다라고 판단했어요. 세 번째는 도시 기반 건축입니다. 당연히 도시 안에 건축이 있죠. 이 얘기는 어떤 맥락적인 건축을 놓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길에 면한 어떤 필지, 우리가 건축하는 그 필지에서 길과 블록, 그 다음에 그 외관적인 다양한 문화적인 어떤 소스나 이런 것들을 무관하지 않게 배려하고 고려하는 그런 건축이어야 되며 그런 건축들이 이렇게 계획될 수밖에 없는 큰 논리적인 어떤 뒷받침과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갖고 있다. 그런 어떤 논리들이 우리 건축의 결과물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 역량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이렇게 이런 좋은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 이제 공간입니다. 혁신적인 공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통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소통이 아니라 좀 감동을 주는 소통이었으면 좋겠어요. 대화하고 이메일도 소통이고 대화도 소통이고 안부도 소통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소통이고 점심시간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동료 간에 이야기하는 것도 소통이고 그 다음에 발주처 클라이언트하고 대화하는 것도 다 소통이고 설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동이 어떤 감동이냐, 이제 이 가치를 갖고 있다, 이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 같아요. 감동적 소통을 하는 매뉴얼은 없어요. 그렇지만 서로 내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한 어떤 마음가짐, 그것이 이것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성장형 의지.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AI가 하진 않아요, 아직. 결국 사람이고 가장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 오는 뉴커머부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정말로 성장형 플랜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근데 성장형 플랜이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잘 세팅하고 본인이 성장하고 싶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먼저 열어주는 그런 어떤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로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미션입니다. 여기도 역시 공간이 빠지지 않아요. 누구나 가치 있는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미션인데 여기서 누구나라는 단어는 좀 대중성을 얘기합니다. 건축 자체가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대부분 이제 자산가들이 건축주란 말이죠. 또는 집합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죠. 그 다음에 지분을 갖고 있는 소비자 외의 분들은 일반 분양으로 또 그 지분을 취득하게 되죠. 근데 지금 2021년 우리나라 주거 시장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그 제도 변화에 따라서 주거 가격이 모르겠어요. 현실적이지 않죠.
큰 문제예요. 그러면은 저렴한 집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럼 저렴한 집이냐 아니면 좀 비싼 집이냐? 뭐 그 위치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되죠. 근데 그 위치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나 어느 지역에 우리가 디자인한 곳에 있는 분들 그 주거를 경험했을 때 어느 누구에게나 그 장소에 맞게 그 가치에 맞게 가치 있는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시공사도 아니고 건축주도 아니고 계획가, 우리 아키텍트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가치 있는 공간은 어떤 가치냐? 여기에 어떤 퀘스천을 갖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어떤 유명한 어떤 건축가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개념적인 단어가 이 사이에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우리가 섣불리 그것을 공표하고 발표하기에는 아직은 우리는 아직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있어요.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어떤 주장과 개념으로 하기에는 겸손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기는 너무 건축에 대해서 이제 너무 자만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어떤 가치냐라는 것은 사실 대표소장 저 개인의 어떤 가치가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아이디어들이 우리 스태프들의 어떤 능력과 관심과 거기에 의해서 같이 보태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10년, 뭐 15년 이 정도 지났을 때는 그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아요. 그 작품하고 함께. 거기에 그럼 어떤 가치인지 우리가 또 그 안에 모양을 잡아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 가치 있는 공간에 대한 느슨한 윤곽들은 있어. 그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돈 번다? 틀리진 않아요.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틀리진 않아요. 근데 돕는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돕는다 없어도 우리가 되긴 해요. 경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다. 근데 돕는다는 개념은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성냥갑 아파트처럼 소위 말하면 그냥 해도 빨리 해주고 튼튼하게 당연히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되죠. 그래도 돼요. 그렇지만 한 번 더 플러스 아이디어 공간 중심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뭔가 거기 있는 가치들을 계속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사용자가 더 가치 있는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역할은 우리에게만 있는 어떤 달란트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워너플 건축의 비전 하우스예요. 그래서 우리 경쟁력 작년에 이제 전체 수주량으로 보면은 뭐 600% 정도가 돼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팀의 전체의 노력이고 아까 같은 우리의 어떤 핵심 역량들이 다 모아져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공간 중심 건축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에 하나가 탈캐드 2D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2D의 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BIM이고 레빗 프로그램인데 이게 설계 과정에서 영향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인데 설계 프로세스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레빗을 BIM을 전사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려고 현대 주거 공간에서 새로운 유형과 연구를 개발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 말한 더 가치 있는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별도의 프로젝트로 계속 연구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경쟁력이다. 그 다음에 컨버전스 다른 분야와의 어떤 교류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식공유 플랫폼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AT 포럼 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우리가 BIM 플랫폼으로 전문 플랫폼으로서 카페나 여러 가지 공유하는 유튜브 등등을 지금 세팅해놓고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 중심의 기업 문화를 좀 개혁한다. 그래서 OKR 업무 방식이라고 합니다. OKR 업무 방식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새로 오신 분들이 해야 될 일, 그다음에 매니저, 주니어 매니저로서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시니어 매니저, 그다음에 임원으로서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이제 그것들이 느슨하게 이렇게 영역이 지어져 있고 뉴커머나 또는 주니어 매니저가 시니어 매니저의 일을 하면 안 되냐? 그렇지 않죠. 이거는 느슨한 사다리예요. 원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젊은 조직 이게 항상 필요한 거죠. 그래서 OKR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핵심 영역을 정해서 목표 설정을 하는 어떤 프레임이에요. 이것들은 유명한 테크 기업이나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배달의 민족 등등의 테크 기업들이 운영하는 그런 업무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년 됐고 건축사 사무소도 이걸 시도를 했으나 뭐 지금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회사가 있다는 걸 이제 소식을 들었지만 전세적으로 도입하는 건 우리가 하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시간에 설명할 수 없지만 아마 이제 지내고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런 업무 방식 외의 업무 방식을 하는 회사와 또는 팀과 같이 일할 때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신규 입사하신 분들, 좀 특히 신입사원 분들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회사 분들하고 이 업무 방식은 약간 차이가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죠.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 OKR 제목 목표가 있었어요. 재밌게 잡았어요. 혁명적 포스트 캐디즘을 리드하는 어반 프로듀스 되자. 그래서 캐드 이후에 아젠다가 있다. 포스트 캐디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OKR 제목은 뭘까요? 세 번째 OKR 제목은 이제 조직 문화이긴 한데 올해 OKR 전체 제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BIM 공동주택 카테고리 킬러가 되자, 넘버원이 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레빗과 어떤 건축계 우리가 이제 선택한 계획에 필요한 선택하는 어떤 도구인데 연필이나 로트링이 아니라 뭐 2D로 디지털화하는 캐드를 대부분 많이 사용하죠. 99%. 재밌는 게 해외는 99%가 레빗이에요. 아니면 아키캐드나. 근데 우리는 도입된 지 10몇 년이 넘었는데 보편화가 안 되고 있어요. 뭔가 산업의 구조가 좀 독특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어요.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아무도 레빗을 사용하지 않아요. 단일한 건물 같은 거는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 위대한 도전이고 혹자는 부지 왜? 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여기 안에 우리 미래의 답이 있고 우리가 공간 중심으로 설계하는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레빗이 실수하게 단계
맨 마지막 도면화하는 단계에서 극도의 효율성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사실 맞는데요. 우리는 앞부분에 약간 더 많은 영향을 비중을 두고 있어요. 계획 실시 단계에서는 변경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계획안이 나오기 전까지 건축가의 머릿속을 관통해서 결과물이 손을 통해서 나오기까지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 기획 단계가 결과물을 만드는 거죠. 그 기획 단계에서 3차원 설계를 활용한다는 거죠. 스케치업? 근데 스케치업은 너무 이제 2D로 한 다음에 올리잖아요. 그 의미가 없죠. 3차원 공간 설계를 기획 단계에서 3차원으로 BIM을 활용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프로세스,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과정에서 아키텍트가 그 공간의 질을 정확하게 보면서 한다는 거죠. 선을 그린다는 우리는 벽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붕이 될 수도 있고. 그리는 순간 한쪽 화면에서는 그것이 입체로 구현이 되죠. 실시간으로 공간의 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물론 도구이지.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위한 BIM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2D 한계, 새로운 어떤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복잡다단한 어떤 건축들, 복합되는 건축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들, 입체적인 기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판단. 모든 일반인들이 아파트 평면, 공동주택 평면을 보고 잘 빠졌네, 뭐 방이 3개네, 화장실이 크네 작네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입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복지에 관한 얘기도 있는데, 혹자는 최고의 복지는 좋은 동료다라는 말이 있는데 인정하시나요? 잘 모르겠지. 그래서 각 개인별로 필요한 어떤 성장의 루트도 있고 성장하고 싶은 방향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여러 갈래로 줄기가 있어야 돼요. 회사가 한 가지 모형을 두고 이런 모델을 인재상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어떤 개념적인 어떤 큰 테두리에서 인재상이 있고 그 인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별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스도 뭐 이런 부분을 할 텐데 건축설계의 어떤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실무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연결고리를 갖는지 그 연결 사다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처음에 1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건축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절대 일할 수 없어요. 매우 중요해. 기초가 학교에서 배운 게 가장 전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버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무하고의 갭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갭을 잘 연결하는 그런 어떤 시기, 그게 3개월 OJT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지식공유 플랫폼에 대해서도 지금 7회까지 진행하고 이제 2월달부터 다시 한번 또 시작해야죠.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문 분야 분들 모시고 같이 지식 공유하고 포럼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 가치 있는 공간을 아까 얘기했던 어떤 가치냐? 주거지를 디자인한다. 주거 디자인이 아니라 주거지. 지라면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하나의 공간이 갖고 있는 거 외에도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맥락들, 도시 기반 이것들을 염두하는 단어가 주거, 지역. 그다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땅의 기억에 대해서도 항상 그 히스토리가 없는 땅이 없는 거죠. 그 땅은 항상 몇십 년 전부터, 멀리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그 위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장소성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우리의 건축가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건축은 자본가들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 있죠. 또는 권력가들. 그래서 정말 그 세계 문화유산이 된 어떤 유명한 지역이나 관광지들에 있는 건축물들을 보면 순수 건축물이 없는 관광지는 거의 없죠. 물론 자연환경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되게 이제 도심 안에서의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은 건축물이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린 다 연결돼 있어. 근데 정말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건축물 보면은 그 건축물이 지어진 그 가격, 또 오래전에 지었다면 그때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피라미드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만리장성 얼마 들었을 그 돈을 살 수 없는, 그냥 권력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가깝게는 또 뭐가 있죠? 뭐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그 평당 건축비 얼마나 될까요? 내가 보면 3,4천만 원 들었어. 우리 아파트 5,600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죠. 그 도시와 어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또는 역사를 잘 집적해서 표현해야 되는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죠. 그만큼 이 건축에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독자는 그런 돈, 내 돈이 아닌 그런 어떤 재화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설계하는 게 말이 되냐. 건축주만 일단은 그렇지만 거기에 한계성이 분명히 있죠. 근데 건축주가 우리 전문가 아키텍트한테 맡겼다는 얘기는 내가 모르는 그 가치를 당신이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 사실 계약서 안에 어느 정도 숨겨져 있는 거죠. 혹시 이런 거, 나는 이 땅을 이렇게 보고 우리 프로그램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우리만 갖는 재능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잘 능력을 계속 배양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공공성과 어떤 사업성, 공공적 가치, 또는 건축적인 가치하고 사업성하고 항상 비례하지. 대부분 반비례. 그 반비례 안에서 그 교차점에서 얼마나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 건축가가 해야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성냥갑 아파트란 말은 나도 많이 쓰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도 되는 거죠. 난 돈이 없어, 이런 거 하지 마, 빤듯하게 지어줘.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그림 보고 나도 이렇게 지어줘 했다가 공사비가 많이 되니까 다 잘라내고, 잘라내고 나니까 10년 전에 지은 그 박스 집하고 똑같아졌어. 그냥 갑시다. 이런 경우가 많지. 근데 그걸 미리 예상하고 어떻게 최적의 어떤 비용을 가지고 더 좋은 가치를 낼 것인가의 그 사이를 계속 연결하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건축 사업에 우리밖에 없어. 그걸 하는 사람이. 그게 어떤 면에서 아까 말한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래서 2022년에 이제 경영계획 캠퍼스, 우리는 BIM 공동주택 탑티어가 되겠다. 1년 만에 1등 하겠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말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공동주택 챔피언이 많아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지. 지금 거기다 앞에 BIM 붙이는 순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좀 겁나죠. 그렇지만 이 안에 우리 어떤
꿈이 있고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있고 두려워서 못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가지 않아도 수주가 되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 계획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니까. 근데 그런 시기가 얼만큼 갈 거냐에 대한 퀘스천을 묻는 거지. 그러면 설령 공동주택은 앞으로 10년간 BIM을 사용하지 않아도 공동주택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분들한테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남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 BIM을 할 건데 다 포기한 그리고 귀찮아한 공동주택에서의 BIM 우리가 한다. 이거 1년만 하면 우리가 1등 할 것 같아.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흥분되고 이 제목을 잡았을 때 우리가 맞다 라는 생각을 우리 다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양적으로는 연매출 50억, 그 다음에 우리 글로벌 건축가 25명, 그 다음에 아까 말한 R&D 투자는 별도로 5억 투자 정도로, 그 다음에 PLT BIM 연구소도 설립을 할 예정. 연구소 설립하면 방 같은 것이 따로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구성원 인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경영 계기판에 5가지 정도가 되는데 단위별 계획으로는 지금 1단계 우리 플로 스타일, PLT 스타일 업무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 과정 중에 교육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심사원 OJT 과정 중에 여러 교육 과정 중에 하나가 비전하우스, PLT 비전하우스를 잘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게 이제 BIM 아키텍트, PLT 아키텍트의 경력 사다리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클라이언트가 인정하는 BIM 공동주택 전문가로서의 어반플로 건축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올해 안에 준비할 거예요. 아마 1, 2주는 집에서 근무하게 될 확률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R&D 투자하고 BIM 전문 건축그룹 원년이 되는 큰 목표를 올해 세워놨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성장하는 기초 성장 배경을 만드는 해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걸 좀 더 성숙시키는 그런 한 해, 빈 곳을 또 채우는 그런 한 해가 되고, 3년째는 다시 혁신하고 또 재투자해서 어떻게 다른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내년에는 BIM 건축가 엔트리 탑 10 안에 드는 거네. 그다음에 3년 후에는 이제 브랜딩 챔피언 건축상도 수상해보자 목표가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으로 퍼블리싱 5개 한다. 아키데일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메타버스에서 출판할 수도 있죠. 퍼블리싱이라는 게 항상 이런 종이만 퍼블리싱 아니니까. 진짜요? 거기에 아마 한수 씨가 큰 역할을 아마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핵심 사업, 고객, 어떤 상품으로, 어떤 아이디어로 갈 것이냐. 그래서 올해는 꼭 메타버스 를 어떻게 우리가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관심 있다면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개인적으로 모아서 같이 지식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건축가가 될 것인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3개월 동안 깊이 있게 좀 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순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먼저 생각할 것은 밑에부터예요. 나 인생 어떻게 살지? 너무 뻔한 얘기고
또는 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괜히 심각한 질문을 왜 하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것이 나의 목표도 결정하게 돼요. 내가 어떤 업에서 내 전문 업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이게 만들어. 이게 없는 사람은 그냥 대충 할 거라고 생각 들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잘 포장된 단어, 잘 깊이 있게 생각된 단어로 있지 않을 뿐이지 내 가치와 잠재의 의식 속에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게 어느 정도 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있겠죠. 근데 그 없어요가 그 사람의 비전인 거야. 다른 말로 난 생각 없이 살겠다, 그게 그 사람의 비전인 거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좀 다시 한번 고민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하면 이번 기회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한 가지 추천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포커스로 이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는 이게 잘하니까 저희 한 거랑 똑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그럼 나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거지? 이 가치로 사회에 나의 주변인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 이게 되면, 이런 생각의 뿌리를 가지고 가면은 이 비전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모양을 갖춰져요. 아주 신기한 거죠.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지? 30대는 어떻게? 40대는 어떻게? 30대 그런 목표를 같이 할 나의 평생 동반자는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 난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는걸?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세부적인 어떤 가지들이 이제 머릿속에 책장들이 잘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근데 한번 만들어지면 변하지 않나요? 변하죠. 옛날에 이렇게 가장 이걸 하고 싶었는데 그 가는 길은 이런 길이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이런 길도 있었네. 나한테 이 길이 맞네.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떤 건축을 하고 싶나, 어떤 건축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들이, 그러면 이 3개월 동안은 어떤 기간 안에 일단은 세팅을 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얹어서 발전이 되니까 좀 더 난 시간이 필요해. 소용없어요. 일단은 사실 일주일만 해도 할 수 있지. 일주일 동안 내 생각에 있는 것도 정리하면 되니까. 정답은 아니잖아. 3개월 동안 이런 생각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면서 한번 세팅을 해보고 또 다음 기회에 내가 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그거와 내가 속한 팀과의 어떤 매칭성을 가질 것인가 같이 이야기하고, 만약 이런 것을 서로 공유가 된다, 우리 팀하고 공유가 되면 이거를 돕기 위한 도우미 또는 서로의 어떤 시너지를 발휘해서 각 개인별로 도와줄 시스템을 만드는 게 또 우리의 어반플로 건축의 큰 어떤 핵심 가치, 아까 성장했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도 있잖아. 우리 개인도 있지만 우리 팀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비전하우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런 어떤 나에 집중해서 나가 잘하는 것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회를,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꼬리꼬리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면 너무 좋겠다 라는 차원이 결론이에요. 어떻게 이제 어반플로 건축이 그 비전하우스를 만든 것처럼 자기 개인별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비전하우스 설명 마치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있나요? 또는 뭐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있어요? 그 비전이라는 거를 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자신이 일단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볼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잘 돌아보고 할 수 있을지 이게 또 자기가 보는 거랑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와는 그 강점 느끼는 강점이 또 다를 수도 있어서 할 수 있죠. 그런 거를 그 회사 비전 같은 걸 했을 때는 이런 팀원들 간의 이런 소통으로 하다 보니 이런 가치가 있고 강점이 있고 이런 걸 알아서 이제 비전으로 구체화가 된 건지 그래서 이 핵심 역량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핵심 가치를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서로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이 또 따로 있었어요. 각각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것들, 공감 가는 것들을 선택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걸 적용을 한다면 내가 잘하는 건 나의 핵심 역량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까운 지인한테 서로 뭐 이렇게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나는 이걸 강점을 생각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것을 좋은 점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과정으로 나를 되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과연 누군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죠. 네. 자, 이상으로 어바플로컨트 비전하우스 프레젠테이션 포럼이지 포럼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